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을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모두 세계사의 변혁을 가져온 중요한 물건들로 중국에서 발명되어 아라비아를 통해 유럽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전환시대 이전의 사람들은 주로 대쪽으로 만든 죽간이나 비단에 기록했는데, 죽간은 무겁고 휴대하기가 불편했으며 비단은 가격이 비싸 널리 사용되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학문 연구는 상류의 특정한 계층에게만 국한되었으며 기록을 남기는데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 후한 시대의 채륜 선생입니다. 채륜 선생은 종이를 개발하고 제지 기술을 발전시켜 채후지라는 경제적이고 질 좋은 종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종이를 만든 사람이 채륜 선생이라는 것은 알아도 채륜 선생이 환관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채륜 선생은 계양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환관으로 입궁하였는데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홀로 사색하며 연구하고 발명하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최근 환관정치, 내시정치, 십상시 등 일부 최고 권력자의 주위에 있던 말단의 사람들의 행태를 비난하는 말들이 인구에 회자된 바 있는데, 채륜 선생은 당신을 환관이라 하여 위와 같은 사람들과 싸잡아 평가절하되는 것이 억울할 듯도 합니다. 종이가 도입되기 전 유럽에서는 양피지를 사용했습니다. 송아지나 양가죽을 무두질해서 만드는 양피지는 재료값이 비쌀 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이 번거롭고 힘들었습니다. 인쇄술이 없던 중세에는 주로 수도원에서 수사들이 양피지에 성서와 고전문헌들을 필사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책은 희소할 뿐만 아니라 그 값이 엄청 비쌌습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라는 책에는 마키아벨리가 어릴 때 집에서 소장하고 있던 책의 목록과 구입 가격 등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키아벨리 아버지의 직업과 수입 정도, 그에 비하여 당시 마키아벨리 아버지가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던 책이 값으로 따져 상당한 액수의 것임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12, 13세기 북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에서 최초의 대학들이 생겨나는데, 당시 명문대학을 결정하는 요소는 학교 시설이나 유명한 교수가 아니라 얼마나 귀한 책을 많이 소장하고 있느냐였다고 합니다. 종이와 인쇄술이 유럽에 도입되면서 유럽에는 약 200여 개의 출판사와 인쇄소가 생겨났고, 종전에 라틴어로 필사되던 성서가 자국어로 인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종이와 인쇄술의 발달, 그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종이 자체가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종이를 한쪽 면만 쓰고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여백이 있는 종이는 그 부분을 잘라 같은 크기로 묶어 연습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신문지도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없이 방 벽지 등으로 사용하거나 화장실 휴지로 사용하였습니다. 겨울에 아랫목에 누우면 천정이나 벽에 붙은 신문지에서 오래된 기사를 읽으며 무료함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위에서 기록 매체로서의 종이를 사용하는 모습이 점점 보기 힘들어져 갑니다. 노트북은
종이공책이 아니라 컴퓨터를 지칭하는 말이 되어버렸고 수첩 대신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메모를 하고 일정을 관리합니다. 책도 전자책이라고 하여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읽을 수 있고 오디오북이라고 하여 아예 음성으로 된 책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가져왔던 종이의 위력이 디지털 문명의 시대에서 종언을 고하는 것 아닌가 싶고 채륜 선생이 지하에서 서운함을 느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태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종이가 굳건하게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형사소송 절차에서입니다. 탄핵주의 구조 하에서 소추기관인 검찰이 심판기관인 법원에 대하여 특정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구하는 것을 공소의 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서면 제출주의라고 하여 공소의 제기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두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전자메일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면 제출에 의한 공소의 제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이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한 것은 공소의 제기에 의해서 법원의 심판이 개시되므로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있어서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장 자체는 서면으로 작성하였으나 공소사실의 일부를 이루는 범죄일람표를 종이문서가 아닌 CD로 제출하는 것은 어떨까요? 서면 제출주의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 경우 방식에 위반된 공소의 제기라고 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까요? 전자문서가 일반화된 현실을 직시하여 다소간 융통성을 발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까요? 서면에 의한 공소의 제기와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즉,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엑셀 파일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엑셀 파일이 저장된 CD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CD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을 가지고 공소 사실이 특정되었는지를 살펴서 만일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검사에게 특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한 대법원 2015도 3682호 판결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로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66조는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속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공소장에는 검사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형사소송법이 공소제기에 관하여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한 것은 앞으로 진행될 심판의 대상을 서면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둠으로써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백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서면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면인 공소장의 제출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에 요구되는 소송법상의 정형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 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위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형태의 공소 제기를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저장 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공소장의 일부로서의 서면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의 양이 방대하여 그와 같은 방식의 공소 제기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리고 형사소송규칙 제142조에 따르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인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이 원칙이고, 피고인이 제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구술에 의한 신청이 허용될 뿐이므로 앞서 본 법리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의한 공소장 변경 허가를 구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 사실을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하여 그 문서가 저장된 저장 매체를 첨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아가 검사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을 고려함이 없이 서면인 공소장이나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부분만을 가지고 공소사실 특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검사에게 성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종이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에 그나마 채륜 선생이 위안을 얻고 이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는 대법관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